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친 뒤 8일 만에 개장한 우리 증시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600선을 단숨에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미국발 AI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8일 만에 개장한 코스피. 장기 휴장 기간을 거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코스피는 지난 2일보다 1.73%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 3,617선까지 오른 뒤 3,610선에서 마감하며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시장을 이끈 건 반도체주. 미국발 AI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삼성전자는 6.07% 오른 94,400원의 장을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8.2% 오른 42만 8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는 지속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1,420원 선 위로 치솟았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당선, 프랑스발 전국 불안 등에 따라 주요 통화국인 유로화와 엔화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미 강달러 현상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만큼 환율의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말씀드린 일본 선거 변수가 일단 며칠간 반영되고 지금 엔화 가치 하락도 좀 진정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일단 그 금융시장 가격이 좀 진정된 상황이라서 저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시장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된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두 사람의 소송은 2018년 2월 시작돼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해 1조 3천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대법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를 넘기고 받은 돈만 160억 원이 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우기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을 거래한 공사립 교원 142명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립교원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를 받았는데 중징계의 경우 부당이득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 부과금을 부과해 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사립교원의 경우 해임 1명과 강등 2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사립교원 74명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징계 부과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교원 249명이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억 원 넘게 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 교원들은 이 중 75%에 달하는 160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문제 거래 외에도 판매한 문제를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기도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문제 제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 교원의 대부분인 87%가 경징계에 그치면서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공정한 교육 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상당수가 1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10대 청소년 사고는 920여 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최근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유행인 것도 안전사고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고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상 신호로 주행하고 있는 승용차 앞으로 난데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이들이 지나갑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2명은 승용차에 부딪히자 공중으로 튀어오르더니 땅에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10대 학생 2명이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의 한 사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A군이 승용차와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200여 건 발생했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 사고는 920여 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100여 건 수준이었던 10대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1,500여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PC 자전거 유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PM과 자전거 모두 청소년의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여전히 성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당국과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청소년 교통안전 실태를 좀 점검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